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서울경제TV 정영석 전문가입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을 위해서 특집으로 강의 영상을 하나 준비해 왔습니다. 강의 주제는 누구나 할 수 있는 단타 매매 기법 정복하기라는 주제로 여러분들 찾아뵙게 되었는데요. 사실 성향에 따라 좀 갈리긴 합니다. 많은 분들이 단기 투자하고 싶어 하지만 아무 원리 원칙 없이 급등주를 쫓아가기 바빴기 때문에 제가 오늘 이 강의를 통해서 원칙을 좀 세워드리려고 하고요. 여러 가지 차트 분석 방법, 또 그리고 수급 주체죠. 돈이 굉장히 많이 들고 있는 수급 주체의 패턴 같은 것들에 대해서 분석을 좀 도와드릴까 합니다. 자, 보시면 목차입니다. 크게 두 가지로 나뉘는데 우선 세력들의 매집 원리를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 됩니다. 방송을 통해서 세력이라는 존재에 대해서는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수급 주체입니다. 그러니까 돈을 많이 들고 있는 수급 주체들이 어떤 패턴을 이용해서 주가를 올리는지에 대한 또 논리적인 사고 과정을 한번 잡아 드릴 거고요. 두 번째는 1분 만에 끝내는 차트 분석이라 해서 또 많은 분들이 차트 분석 잘하고 싶어 하시는데 어떻게 하는 것이 정답인지 잘 모르시는 분들 많습니다. 유통비율, 신용비율, 매집봉 유무, 거래대금, 시가총액 다양한 부분들에 있어서 우리가 논리적인 사고를 통해서 이성적인 매매를 하는 것이 중요한데 그 과정 없이 급등주만 쫓아가다 보면 수익이 날 수 없습니다. 오늘 이 두 가지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것이고요. 채널 고정하시고 끝까지 시청해 주신다면 여러분들 이 모든 것들에 대해 잘 파악을 하며 단기 투자 정복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자, 다음 챕터 보면 오늘 세력들의 매집 원리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린다 말씀을 강조했습니다. 자, 세력들이 무엇인지는 제가 앞서 간단하게 말씀드렸는데 수급 주체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 수급 주체들이 왜 매집을 하느냐 그리고 그 원리가 어떻게 되는지를 이해하는 것은 가장 중요합니다. 유통 물량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매집을 하는 것이고 그 매집을 통해서 결국에는 중소형주들을 올리는 것인데 방법은 제가 간단하게만 먼저 말씀드리자면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우선 박스권상에서 횡보할 때 박스권의 지지라인에서 매수하는 방법이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악재를 터뜨립니다. 악재를 터뜨린 다음에 주가가 떨어질 때 바닥 구간에서 잡는 방법 두 가지가 있고요. 마지막으로 대중적인 방법이죠. 여러분들이 많이 보셨던 방법인데 매집봉을 띄우는 겁니다. 주로 영망치형 캔들이 거래대금 실린 채로 나오는데 이것은 제가 나중에 구체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보시면 오늘 강의 목적이죠.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사실 우리가 강의를 듣는 데에는 목적이 있어야죠. 급등주의 기본 원리를 이해할 수 있다. 제가 아까도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급등주를 다들 잘하고 싶어 하시는데 어떠한 원리 원칙 없이 급등주를 쫓습니다. 운 좋게 수익이 날 수 있습니다만 중장기적으로 계좌가 우상향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의 목적은 급등주가 어떻게 생기는지 그 원리를 이해하기 위함이다라고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능동적으로 종목을 발굴하는 것도 목적 중 하나입니다. 많은 분들이 지인을 통해서 주식을 매수하시거나 방송 전문가의 종목만 보고 매수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그것이 나쁘다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만 그래도 주식을 하는 주체로서 내가 능동적으로 종목을 발굴할 수 있냐 없냐는 주식 실력에 있어서 큰 차이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능동적으로 종목을 발굴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단기 투자에 자신감이 생긴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장기 투자, 단기 투자 우리가 성향을 두 가지로 나눠봤을 때 이렇게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자,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수익이 1년 동안 대형주 현대차, SK하이닉스, 삼성전자 매수해서 1년 동안 10% 수익이 나는 거랑 내가 10분 만에 1시간 만에 10% 수익 나는 거랑 그 두 가지 방법론이 있다고 가정했을 때 여러분들 어떤 게 좋으신가요? 어떤 것을 선택하는 것이 합리적인 매매일까요? 당연히 후자입니다. 10분 만에 1시간 만에 10% 수익 나는 것을 선호하지 1년 동안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현대차와 같은 대형주를 매매해서 10% 수익 보는 것들을 많은 분들이 원치 않으실 거예요. 자, 그런데 10분 만에 10% 수익 보는 게 이론적으로 쉽나요? 전혀 그렇지 않죠.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이 강의 목적 말씀드렸다시피 제 강의만 꾸준히 들어주신다면, 채널 고정하시고 끝까지 시청해 주신다면 이 단기 투자에 자신감이 생긴다. 제가 이건 확실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고요. 그 다음 보시면 매집 원리죠. 자, 제가 아까 세력들이 결국 수급 주체이기 때문에 매집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일단은 제가 그 방법론을 말씀드리기 전에 원리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자, 첫 번째는 유통 물량이 정해져 있습니다. 자, 발행 주식 수가 있고요. 그 안에 대주주 지분이라든지 여러 가지 뭐 자사주 묶여 있는 물량을 제외하고 우리가 시중에 유통되어 있는 물량을 유통 물량이라 하죠. 이 유통 물량 같은 경우에는 종목마다 다 다릅니다. 그래서 보통은 제가 이 팁 하나 말씀드리면, 중소형주 단기 투자를 매매할 때는 유통 물량이 60% 이하인 종목을 공략하는 게 맞다라는 말씀 팁 하나 드리고요. 우선 우리가 유통 물량이 이렇게 발행 주식 수가 있고 이 물량이 유통 물량이기 때문에 우리가 매집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또 이 가장 중요한 부분 중 하나가 세력들이 그러면 얼마나 많은 물량을 확보하느냐에 따라 주가가 결정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부분은 별표 2개 꼭 생각을 하시고 집중하셔가지고 들으시면 좋겠어요. 결국 세력들이라고 하는 것은 수급 주체이고, 이 물량 안에서 제가 이렇게 바를 그어드렸잖아요. 이 물량 안에서 얼마나 많은 물량을 확보하느냐에 따라 주가가 200% 상승할 수도 있고요. 300%, 400% 상승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집중적으로 보셔야 된다라는 말씀 드리고, 이렇게 여러분들 세력들이 물량을 확보하는 이유는 뭐다? 결국 원하는 시점에 저항 없이 올려야 하기 때문이다. 자, 이 부분 제가 좀 말씀을 드릴게요. 신용 비율이 높은 종목은 피해라. 여러분들 지인을 통해서 들었을 수도 있고요. 토론방을 통해서도 확인을 하셨을 거고, 아니면 방송 전문가들도 신용 비율 높은 종목은 절대 매수하지 말라. 이거 하나의 격언처럼 자리 잡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왜 신용 비율이 높은 종목을 매수하면 안 되는지에 대한 논리적인 사고를 한번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유는 간단한데, 유통 물량을 결국 세력들이 확보하고 나서 원하는 시점에 저항 없이 주가를 올려야 되는데, 올리는 시점에서 신용 비율이 높은 종목들, 즉 개인 투자자가 많이 껴있는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고가권에서 차익 물량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원하는 시점에 저항 없이 주가를 올려야 하기 위해선 개인 투자자가 많이 없어야 되고, 개인 투자자가 많이 없다는 것은 곧 우리가 지표로서 봤을 때 신용 비율이 적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2%에서 5% 정도 되는 신용 비율이 양호한 종목을 선정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다음 챕터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매집 원리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그 다음은 매집 방법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제가 아까도 매집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크게 3가지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선 횡보 구간에서 매집을 하는 경우가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대형 악재 뉴스를 띄워서 바닥 구간에서 매집하는 경우, 매집봉을 만들어서 물량을 확보하는 경우 3가지가 있는데, 이 매집 방법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중요하고 오늘 강의의 기본 골자에 해당하기 때문에 제가 구체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보시면 횡보 구간에서 매집한다. 자,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들이 가령 300억을 보유하고 있는 슈퍼개미라고 가정을 해보자고요. 중소형주 하나를 매집하려고 하는데 그냥 시장가로 매입하실 건가요? 시가총액이 1000억, 2000억 되는 굉장히 가벼운 종목을 300억 동원해서 시장가로 매입을 하는 게 과연 이론적으로 가능할까요? 전혀 그렇지 않죠. 그러면 우리가 매집할 수 있는 방법은 크게 3가지로 나뉘는데, 첫 번째는 횡보 구간에서 매집한다는 겁니다. 횡보가 뭐죠? 올랐다가 내렸다가 올랐다가 내렸다가 올렸다가, 자, 박스권이 그려진다는 얘기 아닌가요? 그럼 우리가 박스권의 고가 라인에서 매수하는 게 맞을까요? 아니면 박스권의 지지 라인에서 매수하는 게 맞을까요? 당연히 이 구간에서 매수하는 게 맞습니다. 여기서 몇 억, 여기서 몇 억, 여기서 몇 억 계속해서 매집을 하는 겁니다. 자, 근데 이렇게 되면 한계점에 도달하게 됩니다. 우리가 박스권에서 이론적으로 계속 매집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다만 쉽지는 않죠. 그러다 보면 주가가 올라가기 마련이고, 결국 우리 주식의 기본 원리라고 하면은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건데, 비싸게 살 수밖에 없는 환경에 맞닥뜨리게 됩니다. 자, 그럴 때 쓰는 방법이 또 2가지가 있는데 이겁니다.
대형 악재 뉴스를 띄워서 바닥 구간에서 매집한다. 뭐 대형 악재 뉴스라고 하면은 여러 가지 이슈가 있는데 대주주 관련 이슈도 있고요. 아니면 전환사채 관련된 이슈도 있고요. 아니면 기업 내부의 어떤 안 좋은 이슈를 터뜨려서 주가를 떨어뜨립니다. 주가를 떨어뜨려요. 그럼 이때 누가 물량을 팔고 누가 물량을 담을지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들이 고민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누가 물량을 던질까요? 대주주가 물량을 던질까요? 아니면 유통 물량을 쥐고 있는 외국인 기관 투자자와 같은 거대 수급 주체들이 물량을 던질까요? 개인 투자자가 물량을 던지는 겁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 주가가 빠질 때 이거는 개인 투자자의 물량이라 이거예요. 그러면 주가가 빠지면 결국 누군가 이 바닥 구간에서 담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이 수급 주체는 누구냐? 결국 외국인 기관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외국인 기관과 같은 수급 주체들이 바닥 구간에서 매입을 해서 비싸게 팔아 넘기는 겁니다. 누구한테? 개인 투자자한테. 그래서 이 방법론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알고 계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으로는 매집봉을 만들어서 물량을 확보한다는 것인데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자, 동그라미 제가 칠해드리겠습니다. 보시면 윗골이 달린 영망치형 캔들이 나옵니다. 이게 일봉 차트로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일봉 차트로. 자, 그러면 우리가 분봉 차트로 봤을 때 어떻게 그려지느냐? 쭉 올라갔다가 쭉 뺐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누가 시가 출발해서 고가까지 이렇게 물량을 올린 다음에 뺐을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셨나요? 세력들입니다. 세력들이요. 그래서 이 물량을 오르는 과정에서 결국 개인 투자자는 매물대에 한번 오게 됩니다. 물량들이. 그래서 아이고 감사합니다 하고 이제 물량을 던지는 거죠. 쉽게 예시 들어볼게요. 내가 6,000원에 주식을 매입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이해관계가 다 달라요. 지인들의 말을 듣고 방송 전문가의 방송 공략주를 보고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6,000원에 사면 적어도 2배 12,000원까지는 가니까 홀딩하시면 된다라는 말을 철석같이 믿고 내가 6,000원에 매입을 했는데 주가가 5,000원, 4,000원, 3,000원 반토막이 나는 상황을 가정해 보자고요. 근데 어느 순간 1년이라는 시간, 2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고 보니 6,000원이라는 매입가까지 다시 왔습니다. 자, 그럴 때 여러분들 한 달, 2달 아닙니다. 1년, 2년이라는 시간이 지나서 여러분들의 매입가까지 가격이 왔다면 여러분들 본전에 파시겠습니까? 아니면 홀딩 하시겠습니까? 추후에 오를 수도 있고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건 모르는 거죠. 근데 지금 당장 가정해 봤을 때 본전 구간 드디어 빨간색 불이 켜졌습니다. 근데 내가 여기서 팔지 않는다면 다시 1년, 2년이라는 시간을 기다려야 된다는 리스크, 공포감에 휩싸이게 되죠. 웬만한 사람들이라면 주가가 본전에 왔을 때 물량을 넘기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매집봉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PPT 보시면 이런 캔들이 일봉상으로 만들어진다는 거죠. 윗꼬리에서 제가 아까 예시를 들어드렸죠. 6,000원 다 파는 겁니다. 그럼 그 물량을 누가 팔고 누가 받았는지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이제 아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하면서 다음 챕터 한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매집봉에 대해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려볼까 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아까도 구체적으로 말씀드렸지만 지금도 한 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려볼까 하는데요. 자, 세력들의 흔적이다라는 말은 적어놨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주가가 올랐다 내렸다 올랐다 내렸다 하죠. 이렇게 움직이는데 파동을 그리면서 상승 파동이 나올 수도 있고요. 아니면 하락 파동이 나올 수 있는데 보통 이런 영망치형 캔들 윗골이 달린 이런 영망치형 캔들이 급등 한두 달 전에 나온다는 겁니다. 모든 급등주들의 패턴이 이래요. 물량을 결국 누군가 모아야 주가를 추후에 올릴 수 있기 때문에 급등주 최근에 많이 오르고 있는 것들 여러분들 패턴 보세요. 일봉 차트 보시면 앞에 이런 캔들이 나와 있습니다. 이런 캔들이요. 자, 우리가 그러면은 이제는 강의를 들었으니까 파악할 수 있죠. 이 캔들이 있으면 세력들의 흔적이구나. 정영석 전문가의 강의를 봤을 때 이런 캔들이 한두 달 전에 있으면 급등 시그널이구나 이런 걸로 좀 배웠구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매집봉이라는 것은 세력들의 흔적이기 때문에 급등주 매매할 때 이런 캔들을 여러분들이 유의 있게 보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캔들로서는 어떻게 나타나냐면 장대 음봉, 장대 양봉 뭐 이렇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근데
보통은 이렇게 나오진 않고요. 일반론적으로 봤을 때는 영망치형, 우리 망치형 캔들이 이렇게 가는 거잖아요. 여기 빠고 이게 망치 같다 해서 이걸 우리가 보통 망치형 캔들이다라고 하는데 여기서 역이 붙었잖아요. 그럼 이거를 거꾸로 뒤집으면 되죠. 이렇게 뒤집는 겁니다. 우리 이거를 영망치형 캔들이라 하고 일봉 차트로서 이렇게 나타나는 거니까 분봉상으로는 시가 여기 출발해서 올랐다가 누군가 종가까지 뺐다는 겁니다. 시가 위에서 뺐으면 양봉이고요. 시가 아래까지 뺐으면 종가를 음봉이 되는 거겠죠. 어쨌든 양봉, 음봉 상관없이 영망치형 캔들이 나타나면 또 대량 거래량을 동반한다면 매집봉이다라고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여러분들 여기서 팁 하나 드리겠습니다. 팁. 자, 이거는 정말 중요한 부분인데 이 두 개를 같이 보시기 바랍니다. 대량 거래량이 들어오면서 영망치형 캔들이 나왔다. 무조건 대량 거래량일 필요는 없어요. 다만 거래량이 굉장히 많이 유독 들어온 날이 있어요. 근데 영망치형 캔들이 나오면서 주가가 한두 달 정도 횡보한다. 매수하시면 확률이 굉장히 좁습니다. 스윙 관점에서 이러한 바닥 구간에 있는 캔들을 매수하게 된다면 추후에 오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거래량이 많다는 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결국 누군가 많이 사고 누군가 많이 팔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객관적인 지표로서 바로서 거래량, 거래 대금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누군가 물량을 많이 모았다는 것이고 이제 물량을 많이 모았으면 결국 주가를 올려서 누군가에게 물량을 넘길 차례에 왔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거래량이 많이 터지지 않는 그냥 영망치형 캔들이 나왔다면 주가가 올라가기까지 많은 시간이 걸리는데 반해 대량 거래량이 터지면서 영망치형 캔들이 나왔다는 것은 주가가 추후에 급등할 수 있으니 중장기 스윙 관점에서 우리가 바닥 구간에서 매집해도 된다, 매수해도 된다라는 말씀, 팁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챕터 보시면 예시가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제가 정말 쉽게 말씀드리려고 노력을 했는데 이해가 안 가는 분들이 조금 계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정말 쉬운 예시를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가방을 매집하려고 합니다. 주식이 아니라 가방을 매집하려고 해요. 그럼 가방을 우리가 왜 매집하려고 하죠? 추후에 비싸게 팔기 위해서죠. 여러분들이 100억 정도 있다고 가정하고요. 시장에 가방이 10,000개 정도 유통되고 있다 가정해 볼게요. 공장에서 계속 찍어내는 게 아니고 우리 예시다 보니까 그냥 가정을 하는 겁니다. 가정을 했을 때 시장에 가방 10,000개 유통하자 이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것을 매집을 할 건데 시장가로 가방 그냥 100억치를 다 사실 건가요? 자, 여러분들 10,000개가 정해져 있는데요. 나중에 비싸게 팔 거예요. 근데 이거를 그냥 시장가로 100억 다 쓸어 담으실 건가요? 이 가방 내가 살게. 저 가방 내가 살게. 그렇게 하는 거는 합리적인 방식이 아니죠. 자, 그러면 아까 제가 매집 방법 말씀드렸던 거 기억하시나요? 박스권에서 담던가 아니면 일부러 주가를 떨어뜨려서 바닥 구간에서 담던가 매집봉을 띄워서 담던가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예시를 좀 들어볼까 합니다. 자, 보시면 첫 번째 박스권 구간에서 담는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박스권 구간에서 담는 방법이 있는데 가방이 10,000개가 있으면 위아래로 움직이잖아요. 가방 가격이. 그러면 그 바닥 구간에서 여러분들이 계속 담는 겁니다. 가방 가격이 예를 들어서 10,000원에서 12,000원 박스권 형성되어 있다 가정했을 때 10,000원 구간에서 계속 담는 거죠. 10,000원이 올라갔다가 12,000원 사는 거 아니죠, 그러면. 비싸니까요. 다시 10,000원으로 떨어지면 여기서 5억치 사고 그 다음에 올라가면 그냥 안 사고 내려오면 사고. 자, 근데 여러분 이렇게 하면 제가 한계가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죠. 그럼 그 다음 방법은 제가 뭐가 있다 말씀드렸죠? 일부러 악재를 터뜨리는 거예요. 예를 들어 봤을 때 이 가방이 정말 질이 안 좋다. 원래 10,000원 정도 하는 가격인데 가방에서 어떤 안 좋은 물질이 나왔다. 뭐 독성 물질이 나왔다 가정해 보자고요. 그럴 리는 없겠지만요. 예시니까. 그러면은 그 가방 가격이 어떻게 될까요? 10,000원 하던 가격이 12,000원 박스권을 그리던 가격이 7,000원, 6,000원, 5,000원, 4,000원 투매가 나오면서 가격이 빠지게 됩니다. 그러면 그때 여러분들 2,000원, 3,000원, 4,000원 하는 구간에서
담는 방법 두 가지가 있다라고 말씀드렸고요. 마지막으로 좀 보자면 매집봉, 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모르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오늘 예시를 가져온 거예요. 매집봉. 자, 여러분들 잘 보시기 바랍니다. 10,000원에서 12,000원 하던 가격, 10,000원에서 12,000원 하던 가격이 주가를 갑자기 올립니다. 가방 가격을 여러분들이 올리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올리냐고요? 간단하죠. 10,000개밖에 유통이 안 돼 있는데, 10,000개밖에 유통이 안 돼 있는데 여러분들이 7,000개, 8,000개 정도 매집을 했다 가정해 보자고요. 아까 박스권에서 여러분들이 가방을 담았어요. 그리고 악재를 터뜨려서 싸게 담은 상태입니다. 자, 그럼 내가 10,000개밖에 없는데 8,000개를 들고 있으면 가방 가격 올리는 거 쉬운 거 아닌가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가방 가격을 20,000원, 30,000원, 40,000원까지 올려줍니다. 근데 괜찮아요. 어차피 여러분들 물량 많기 때문에 그냥 사고 팔고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물량은 변동 없고 비싸게 사는 것도 아무 의미가 없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의미가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고 팔고를 반복하면서 계속해서 매집을 하면서 20,000원, 30,000원대 물량이 있는 사람들의 물량을 가져오는 겁니다. 자, 이해가 잘 안 가시나요?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거는 강조를 해야 돼요. 여러분들 지금 미공개 정보가 있어요. 미공개 정보가 있다고요. 미공개 정보는 뭐냐? 명품 디자이너의 한정판 가방입니다. 자, 그러면 이거를 미공개 정보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과 여러분들 지인만 알고 있다 가정해 보자고요. 지금 가방 가격이 10,000원밖에 안 해요. 아니, 명품인데, 명품 디자이너가 설계한 가방인데 적어도 100,000원에 팔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여러분들이 물량을 가방을 매집하는데 10,000개가 다라고요. 공장에서 덜 찍어냅니다. 찍어낼 그게 없어요. 그러면 이 10,000개 안에서 여러분들이 지금 아까 박스권에서 가방을 샀고 악재 뉴스를 터뜨려서 7,000개, 8,000개를 매집했다고요. 그 다음에 가방 가격을 올린다니까요. 얼마까지? 20,000원까지, 30,000원까지. 그거 왜 올리냐고요. 여러분들이 자원봉사자인가요? 아니요. 20,000원, 30,000원대 가방을 산 물량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물량을 확보하기 위해서 일부러 20,000원, 30,000원대까지 기회를 주는 거라고요. 여러분들 속마음은 뭐죠? 야, 20,000원, 30,000원대 가방 산 사람들 지금 내가 가방 가격 여기까지 올렸으니까 지금 나한테 팔아. 이거 얼마 전까지만 해도 가방 가격 10,000원이었던 거 알고 있지? 지금 안 팔면 너희 다시 이 가격 안 온다 라고 차트를 통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렇게 해서 20,000원, 30,000원대까지 가격을 올려놓으면 사람들이 감사합니다 하고 물량을 던진다니까요. 그러면 여러분들 7,000개, 8,000개 들고 있던 가방이 나중에 그 20,000원, 30,000원대 물려있던 가방 물량까지 확보를 해서 딱 보니까 9,000개가 된 거예요. 자, 그러면 시장에 가방이 10,000개가 유통되어 있는데 9,000개나 확보했네요. 이제 가방 가격 어떻게 올리실 건가요? 뉴스를 띄우면 됩니다. 야, 이거 가방 가격 보니까 알고 보니까 그냥 가방인 줄 알았는데 명품 디자이너가 제작한 한정판 가방이다라는 이슈를 언론을 통해 띄우는 겁니다. 그제서야 이제 사람들이 달라붙기 시작하는 거죠. 근데 이 모습 여러분들 많이 보셨지 않으셨나요?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주가를 다 올리고 나서 꼭대기에 사는 모습, 개인 투자자의 모습이다 이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면 되나요? 계속해서 물량 담으면서 거래대금 실린 다음에 이슈를 언론을 통해 뿌리고 이 가방을 드디어 개인 투자자에게 넘기면 되는 겁니다. 정말 간단하지 않나요? 이렇게 세력들이 물량을 매집하고 넘기는 겁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예시를 통해서 좀 말씀을 드렸으니까 이제는 차트를 통해서 구체적인 부분 다음 챕터 보면서 좀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자, 실전 차트인데 화천기계라는 종목입니다. 자, 보시면 매집봉이 있네요. 이거 우리 아까 분명히 배웠습니다. 거래량 실으면서 밑에가 거래대금인데 거래대금 동반하면서 영망시험 캔들 나오면 한두 달 뒤에 급등한다. 급등 시그널이다 라고 얘기를 했고 그 이후에 주가가 쭉 올랐는데 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주가를 올렸어요. 근데 이 세력들이 이탈하는 신호는 어떻게 될까요?
세력들이 이탈하는 신호. 이게 뭘까요? 우리가 이 세력들이 이탈하는 신호만 확인할 수 있다면 추후에 이 이탈하는 신호를 보고 매수 안 할 수 있는 것 아닌가요? 자, 그거 제가 말씀드리면 유성형 캔들, 윗꼬리 길게 달린 장대 음봉 이런 캔들, 이런 캔들이 어디서? 고가권에서 어떻게? 거래 대금이 실린 채. 이 공식만 여러분들이 아시면 절대 꼭대기에서 물릴 경우가 없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 강의를 통해서 정말 많은 것들을 배워가시는 거예요. 세력들의 매집 패턴도 배우고 있고요, 지금. 어떻게 하면 세력들이 물량을 터는지, 이탈하는지에 대한 부분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자, 보시면 지금 고가권에서 이런 캔들이 나오고 있고 주가가 빠지죠. 빠지는데 이 이후에 거래 대금이 이전과 마찬가지로 터지는데 전고점 라인은 돌파하지 못합니다. 왜? 세력들이 이탈했기 때문에. 그러면 화천기기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매집을 한번 더 해야 되는 거죠. 자, 이것은 2023년 6월 과거 차트 가져온 거니까 좀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다음 보시면 인산가입니다. 인산가 역시도 2023년 차트입니다. 이게 굉장히 정석과 같은 차트이기 때문에 제가 과거 차트를 들고 왔다는 점 말씀드리고요. 이 패턴 같은 경우에도 앞에 보시면 매집봉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거 왜 만드는 거라고요? 유통 물량 확보하기 위해서. 주가가 1605원까지 갔던 종목인데 물려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2000원 구간까지. 그럼 주가를 2000원까지 빵 띄우는 겁니다. 왜? 아까 가방 가격 말씀드렸죠? 2000원에 물량 들고 있는 매물대가 있잖아요. 그 매물대를 확보하기 위해서. 그래야 내가 물량을 많이 가지고 나중에 주가를 올릴 수 있으니까요. 그거 하나 체크하시면 되고, 이 박스 구간에서 물량을 담아가지고 주가를 빵 하고 띄웁니다. 근데 제가 아까 이탈하는 신호 말씀드렸죠? 고가권에서 이런 캔들 나오면 이탈한다. 그 이후에 주가가 어떻게 됐죠? 거래대금 실리면서 이 캔들이 나오고 나니까 쭉 빠지면서 아직까지도 회복 못하고 있다.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세 번째 차트 일동제약인데 보시면 매집봉이 다 있잖아요. 매집봉, 매집봉, 매집봉 있고 파동 그리면서 올라가는 겁니다. 이렇게 거래대금 실리면서. 근데 거래대금 보시면 거래대금이 1조 가까이 터졌어요. 이 1조를 개인 투자자 혼자 만들 수 있을 것 같으신가요? 아니죠. 누군가 들어왔다는 거죠. 그 누군가가 누구냐? 세력들, 외국인 기관 투자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제는 여러분들이 세력들 무서워할 필요 없고 어떤 캔들이 나와야 어떻게 거래대금이 실려야 이탈하는 신호인지 고가권에서 이제 안 물리게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유신 차트 한번 보면 매집봉. 매집봉이 있죠. 야, 유신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빈살만 왕세자가 방한한다라는 이슈가 있었잖아요. 그 이슈에 맞게 세력들이 매집을 한 패턴입니다. 보시면 이런 매집봉이 거래대금이 실리면서 나오니까 7월을 기점으로 이것도 과거 차트입니다. 파동을 그리면서 올랐다. 그래서 이 네 가지 차트를 볼 때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부분은 결국 세력들은 어디에나 존재한다. 세력들은 뭐 별다른 거 없고요. 그냥 외국인 기관과 같은 돈 많은 투자자를 의미합니다. 근데 그 투자자가 결국 주가를 올리기 위해서 해야 하는 과정이 있는데 유통 물량을 확보하는 과정을 거친다 이겁니다. 어떻게? 방법을 제가 가방 예시 통해서 말씀드렸죠. 정말 쉽게 말씀드렸습니다. 유통 물량이 정해져 있는 가방이 있다 가정했을 때 내가 인위적으로 모으는 거예요. 박스권에서 모을 수 있고 악재 뉴스를 터뜨려서 싸게 모을 수 있고요. 아니면 마지막으로 하는 방법이 매집봉 띄우는 거죠. 가방 가격을 일부러 그러니까 인위적으로 자기적으로 2만원 3만원까지 올린 다음에 거기 2만원 3만원 물려있는 가방을 산 사람들의 물량을 확보하는 겁니다. 그렇게 유통 물량의 대부분을 가진 다음에 나중에 거래 대금을 실으면서 언론을 통해 이슈를 띄우면서 주가를 올리는 거다. 이 패턴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다. 좀 이렇게 강조를 하고요. 그 다음은 1분 만에 끝내는 차트 분석입니다. 자, 우리 지금 세력들이 어떻게 물량을 매집하는지 대해서 좀 배워봤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결국 우리가 여기서 끝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기서 그냥 우리가 주식을 끝내면 이렇게 해서 우리가 주식을 잘하게 된다면 너무나 좋은 부분이지만 사실 이 강의 하나만 듣고 주식을 잘하기는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말 꼼꼼하게 열심히 준비한 강의가 1분 만에 끝내는 차트 분석이라는 강의입니다. 자, 제가 장담 하나 할게요. 여러분들 이 강의 보시면 채널 고정하시고 끝까지 시청해 주신다면 전문가 못지않게 차트 분석할 수 있다. 좀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챕터 보면서 어떤 게 있는지 목차부터 좀 볼게요. 목차 보시면 매집봉 첫 번째인데 매집봉에 대한 부분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세력들이 남기는 흔적이다라고 했습니다. 유통 물량을 확보하기 위한 과정이고 거래 대금 실린 윗골이 달린 캔들이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이 부분에 대한 것은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제가 세력들에 대한 매집봉, 매집 원리 이거를 왜 먼저 했는지 아시죠? 결국 매집봉이라는 건 어디에서나 쓰입니다. 어디에서나 쓰이기 때문에 제가 아까 첫 번째 강의에서 정말 강조를 해왔던 부분이고 지금 1분 만에 끝내는 차트 분석 역시도 이제 실전의 영역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짧게 해석해야 되는지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우선 이 매집봉이 세력들이 남기는 흔적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잘 아실 거예요. 세력들은 그냥 돈 많은 사람들이라 생각하시면 되고 그런 사람들은 대표적으로 외국인, 기관 투자자가 있죠. 근데 이들이 물량을 확보하는데 그냥 시장가로 매수를 하느냐? 절대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물량을 확보하기 위한 과정은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 박스권 구간에서 지지라인 매수하는 방법과 악재 뉴스를 터뜨려서 바닥 구간에서 매수하는 방법 아니면 장기적인 매집봉을 터뜨려서 이 매물대로 확보하는 방법 세 가지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정말 많이 강조드리는 부분은 중소형주를 매매할 때 매집봉이 없는 종목은 없기 때문에 또 이 부분이 짧게 강조한다고 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이 두 번째 섹터에서도 지속적으로 말씀드리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 유통 물량을 확보하는 것이 왜 중요하냐? 결국 발행 주식수가 정해져 있고 유통 물량이 있고 그 안에 정해져 있는 한정된 물량 안에서 저항 없이 올려야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세력들은 결국 매집봉이라든지 박스권 매매를 통해서 물량을 확보한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매집봉이라는 게 있다.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여기 PPT 보시면 거래 대금이 실린 윗골이 달린 캔들이다. 제가 이거 아까 말씀드렸죠. 혹시나 여러분들 까먹으셨을까봐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캔들로서는 이런 캔들이 나타납니다. 이런 캔들 이렇게 돼도 되고요. 영망치형 캔들이라는 건데 이 캔들이 나타나면 매집봉이라 보시면 되고 제가 팁을 하나 드렸죠. 이거 굉장히 중요하니까 잘 생각하셔야 돼요. 팁. 거래 대금이 실렸을 때는 곧 급등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이 거래 대금이 실렸다는 것은 결국 누군가 많이 사고 팔고 했다는 것입니다. 누가 물량을 사고 누가 물량을 팔았을까요? 그 부분에 대한 생각을 하다 보면 결국 이런 거래 대금이 실린 윗골이 달린 캔들이 바닥 구간에서 나왔을 때 중장기적으로 추세 상승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제는 직관적으로 아시게 될 겁니다. 자, 다음 챕터 보시면 거래 대금인데 자, 이거는 별표 6개 치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제가 주식 매매를 하는 데 있어서 전문가님 가장 중요한 게 뭔가요? 라고 뭐 시청자님들이나 주변에서 물어봤을 때 자신 있게 말씀드리는 부분은 뭐냐면 거래 대금이다. 제가 이걸 왜 자신 있게 말할까요? 거래 대금 터지지 않는 종목치고 올라가는 종목이 많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뭐 최근에 온 디바이스 AI 관련해서 제주 반도체 많이 올랐고요. 뭐 뉴로모픽 관련해서 자람 테크놀로지와 같은 종목 올랐고 뭐 삼성전자도 지금 8만 전자 돌파하면서 굉장히 좋은 흐름 보이고 있잖아요. 공통점이 뭘까요? 반도체다 하나 있는데 반도체다 말고 공통점은 거래 대금입니다. 거래 대금. 왜? 시장 참여자들의 관심을 나타내는 자 여기 추가할게요. 객관적인 지표이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죠. 이 종목 괜찮은데 매수 버튼 누릅니다. 근데 그거는 주관적인 생각 아닌가요? 혹은 주변 지인들이나 방송 전문가의 생각 아닌가요?
여러분들 능동적으로 내가 객관적인 지표를 보면서 매수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그게 뭐냐면 거래 대금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거래 대금 같은 경우에는 시장 참여자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다 나타내고 있는 객관적인 지표이기 때문에 거래 대금을 유의 깊게 보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러면 거래 대금을 볼 때 어떤 부분을 봐야 되느냐 500억 이상 터지는 종목을 봐야 된다는 거죠. 자, 이것도 별표. 이게 무슨 말이냐면 거래 대금 중요하다 해서 거래 대금을 보시는데 많은 분들이 어떤 걸 보셔야 되는지 모르세요. 어떤 걸 보셔야 되는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최소 500억 이상 터져야 됩니다. 5천억, 1조 많이 터지면 터질수록 좋아요. 왜? 시장 참여자들이 그만큼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많이 터지면 좋은데 우리가 최소한 500억 이상은 터져야 우리가 단타 매매에 선정할 수 있다. 근거가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가 거래 대금이 중요한 이유는 타점을 잡는 것이기 때문인데 우리가 돌파, 눌림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 거래 대금이 달라집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가령 거래 대금이 이렇게 많이 터지고 있을 시기가 있잖아요. 그러면 주가가 많이 올라가고 있다 가정해 볼게요. 이렇게 오르고 있는데 이 구간에서는 우리가 어떤 매매를 할 수 있냐면 돌파입니다. 왜? 거래 대금이 실리면서 이미 누군가 많이 물량을 담아놨고 주가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는 눌림 매매가 아니라 필연적으로 돌파 매매밖에 안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거래 대금을 보면서 지금 타점을 잡는 거네요. 그렇지 않나요? 자, 그럼 이 케이스 말고 두 번째 케이스는 어떤 게 있냐? 이게 첫 번째 케이스고요. 두 번째 케이스는 주가가 1차 파동 이후에 눌리는 과정인데 건전한 조정이라 가정해 볼게요. 눌리고 있는데 거래 대금이 앞에서 터졌다가 지금은 안 터지고 있어요. 거래 대금이라고 이게 빠입니다. 거래 대금의 빠. 그럼 이때는 많이 터진 거고 이때는 많이 터지지 않은 구간이잖아요. 근데 이때 주가가 눌리네요. 아, 우리가 그러면 거래 대금을 보면서 눌림 타점을 잡을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이게 제가 가지고 있는 1파 이후의 눌림 매수 기법이라고 있는데 이거는 나중에 저희 함께 하시는 분들 또 따로 말씀드리고요. 1파 이후의 눌림 매수 기법을 활용하기 위해선 거래 대금을 보면서 타점을 잡아야 된다는 점 하나 체크하시면 되고, 그 다음 파동과 재료입니다. 자, 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이거는 거래 대금만큼은 아닙니다만 이것도 별표 5개 치겠습니다. 왜 중요하냐면 결국 우리는 재료에 따라서 주가가 갈리기 때문입니다. 자, S급 재료 여러분들 뭐가 있죠? 로봇이 있습니다. 로봇 중에서도 어떤 게 있었을까요? 레인보우.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3차 파동 S급 재료라는 거네요. 맞습니다. 그럼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로봇 관련주인 건 아시는데 어떤 재료로 인해서 3차 파동이 나왔는지 지인분들에게, 그러니까 누군가에게 논리적으로 그 과정, 일련의 과정을 설명하실 수 있으신가요? 제가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 2023년입니다. 그러니까 작년 2023년 1월에 이슈가 나왔습니다. 어떤 이슈가 나왔냐면 삼성 관련 이슈가 나왔죠. M&A 관련 이슈였습니다. 다만 M&A 한다는 것은 아니었고 유상증자에 삼성이 참여했죠. 550억 정도로 기업합니다. 제3자 회적 유상증자에 참여하면서 2차 파동이 나왔습니다. 그 이후에 눌렸다가 다시 3파가 나왔는데 이제 3파는 왜 나왔나요?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콜옵션 행사 관련된 부분이 언론을 통해 이슈가 나왔잖아요. 그러면 삼성전자 550억 유상증자 이슈 플러스 콜옵션 이슈로 인해서 3파가 나왔다는 것이고, 그 이후에 장기 이평선 눌림 구간 한번 잡혔다가 전고점 돌파한 데는 로봇을 정책적으로 밀어주는 이유도 있고요. 또 추가적으로 봤을 때 삼성이 대형 M&A 나설 것이다. 삼성 로보틱스로 사명을 검토하고 있다. 이런 이슈가 언론을 통해 나오면서 주가가 올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능동적으로 무언가를 항상 하는 습관을 들이셔야 돼요. 그냥 수동적으로 방송 전문가의 종목을 받으시면 안 되고요. 내가 재료를 분석하고 차트를 분석하고 그 일련의 과정을 논리적으로 내가 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게 됩니다. 오늘 강의만 들으시면. 자, PPT 나머지 부분 좀 보자면 A급 재료가 있는데 이거는 뭐냐면 정부 정책이 있습니다. 아니, 전문가님,
정부 정책은 S급 재료라고 말씀하셨지 않나요? 네, 맞습니다. 근데 이 정부 정책 안에서도 급이 나뉘어요. 어떻게 나뉜다? 첫 번째, 우주항공. 제가 봤을 때 이거는 A급 됩니다. 그 다음에 원전 A급 됩니다. 그러면 우주항공이랑 원전이랑 왜 둘 다 A급인가요? 라고 물어봤을 때 여러분들도 대답하실 수 있나요? 이건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보시면 우주항공청 개청 관련한 이슈는 너무 많이 나왔던 이슈이기 때문에 이미 시장 참여자들이 다 알고 있는 이슈입니다. 자,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으면 S급에서 A급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자, 여러분들 예전에 삼성 관련해서 M&A 이슈가 나왔을 때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유상증자할 것이다라는 내용을 알고 계셨나요? 몰랐죠. S급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우주항공청 알고 있으시죠? A급입니다. 뭐 왜 B급은 아니냐? 정부 정책이기 때문에 A급은 쳐줘야죠. 그리고 원전, 지금 원전 관련된 정책 나오고 있는 거 다 아시죠? 모두 다 알죠? 뭐 증권가에서도 알고요. 저도 알고 여러분들도 압니다. 그래서 이 파동과 재료 논리로 봤을 때 이런 정부 정책은 2차 파동이 끝입니다. 그 점 참고하시면 되고, B급 재료는 요소수와 같은 재료인데 사실상 이런 종목은 매수하면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신용 비율 봤을 때 제가 이거는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적정 수준은 2%에서 6%입니다. 왜? 신용 잔고율이 높을수록 좋지 않냐? 주가가 올라갈 때 반대 매매에 관련된 이슈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 차익 물량이 나오면서 또 주가가 빠질 때 더 빠질 수 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적정 수준은 2%에서 6%다라고 보시면 되고, 추가적으로 보시면 캔들인데 고가권에서 나오는 유성형 캔들은 조심하셔야 된다. 바닥권에서 나온 유성형 캔들은 괜찮다. 이게 무슨 말이냐? 유성형 캔들이 이렇게 나오는데 고가권에서 나오면 세력들이 이탈하는 신호다라고 말씀드렸고, 바닥 구간에서 나오면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이거는 매집봉이기 때문에 안심하셔도 되고 홀딩하셔도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드디어 실전 차트로 넘어왔습니다. 실전 차트 보시면 아까 레인보우 로보틱스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렸고, 이 차트가 어떻게 그려졌는지 논리적으로 내가 설명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2023년 1월이고요. 어떻게 형성되었는지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때의 1차 파동은 550억, 550억 정도 될 겁니다. 제가 오래돼서 정확히 기억은 안 납니다만 제3자 배상 유상증자로 인해 가지고 삼성이 들어왔다. 그러면 그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기술력을 입증받았다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재료로 인해서 1차 파동이 나왔다 보시면 되고, 그 이후에 주가가 눌렸다가 2차 파동이 전고점 돌파하면서 나왔습니다. 왜? 콜옵션 관련된 이슈로 인해서. 새로운 재료가 있으면 주가가 오르구나. 제가 분명히 방송상으로도 말씀드렸죠. 우리가 불을 지피려면 장작이 있어야 됩니다. 아까 콜옵션 550억 유상증자 장작입니다. 그 재료라고 해요. 그런 재료가 끊임없이 나와야 주가는 오르고, 그 이후에 그런 장작이 안 나오면서 장기 이평선까지 눌렸다가 로봇 산업에 대한 어떤 발전, 그 이후에 로봇 M&A 하겠다, 삼성 로보틱스로 사면 검토한다, 이런 이슈가 나왔잖아요. 그래서 파동을 그리면서 지금도 올라가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차트 한번 볼게요. 보시면 경동인베스트는 자원주죠. 조광권 관련 이슈가 있었습니다. 자회사 조광권 관련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자원주는 20년 만에 온 재료이기 때문에 사실 굉장히 좋은 재료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재료 같은 경우에는 S급 재료다 보시면 되고, 파동이 계속 나왔죠. 그 이후에 주가가 눌리는데 정말 강한 종목들은 이 장기 이평선, 장기 이평선은 눌리지 않는다는 거, 그러니까 이탈하지 않는다는 거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이후에 전고점 돌파하면서 굉장히 많이 상승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는 STO 관련 대장주인 갤럭시 아머니틀이죠. 마찬가지로 4월달 장내시장 개설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그 일정에 맞춰서 주가가 한번 빵하고 튀었다 보시면 되고, 보시면 거래대금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매집봉 같은 것도 앞에 살짝 보이네요. 매집봉 있으니까 추후에 급등한다는 신호이고, 파동 논리로 봤을 때 1파 이후 눌림 21선 구간에서 우리가 담으면 된다는 거죠. 자,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었던 건 거래대금, 그 다음에 캔들,
그 다음에 재료가 등급이 어떻게 되는지 A급 된다? 2파 나오는 거네요. 지금 2파 나왔죠. 아, 그러면 얘 재료는 A급이구나 이렇게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보시면 일동제약인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매집봉 보이고 거래대금 들어오고 재료 S급이니까 3파까지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들고 그러니까 3파가 나왔잖아요. 그러면 1파 이후에 눌림 구간, 2파 이후에 눌림 구간 이런 구간에서 좀 담을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마지막 차트 봤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는 실전입니다. 실전. 우리가 방송 공략주는 실전이잖아요. 실전을 통해서 어떻게 수익을 내왔고 어떤 기법을 적용해서 수익을 냈는지에 대한 부분을 좀 구체적으로 말씀드려볼까 합니다. 자, 보시면 2월 27일 공략주 한미반도체입니다. 71% 수익 달성했는데 재료부터 검토를 해보자고요. 재료는 S급이죠. 왜? 최근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급등하고 엔비디아 오르고 인텔, AMD 다 오르면서 반도체 관련주들 너무 좋잖아요. 그리고 캔들 뭐 어디 하나 흠잡을 데 없는 캔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장대 항복 나오니까 우리가 공략할 수 있다는 것이고 이 네모나 박스 구간에서 제가 공략했다는 것인데 거래대금 실리고 주가가 눌릴 때 11선 기법 이용해서 들어갔다 보시면 됩니다. 11선 기법이 궁금하신 분들은 저희 방송 보면서 계속 함께 하시면 되고요. 추가적으로 한미반도체 이외에 여러 가지 종목들이 있는데 그 다음 볼 종목이 레이크 머티리얼즈라는 종목입니다. 네모나 박스 구간에서 추천드렸는데 제가 이거는 기법 하나 말씀드리면 거래 대금이 실렸죠. 근데 단기 박스권 구간에 고가 라인을 돌파하기 일보 직전이 캔들이 나왔죠. 그러면 그때 다음날 시가에 들어가면 된다. 아니면 그날 종가에 들어가면 된다. 이런 논리가 잡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 들어가서 우리가 45% 고가 기준으로 봤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자, 다음 보시면 필에너지라는 종목인데 필에너지도 최근에 굉장히 좋잖아요. 필옵틱스와 더불어서 흐름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3월 11일 이때 공략해서 고가 기준으로 36% 받다 보시면 되고 사실 저는 단기 투자하는 사람이죠. 보시면 3월 11일 정말 짧은 시간 내에 굉장히 큰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그 점 하나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 보시면 상한가 이후에 종가를 이탈하지 않는 도지 캔들이 나왔다. 그렇죠. 그러면 보통 급등 이후에 도지 캔들로 이 상한가의 종가를 지지하는 흐름이 나온다면 또 거래대금도 실렸다면 그 이후에 2파가 나올 수 있다는 기법을 적용해서 그 논리를 차트에 대입해서 우리가 수익을 봤다. 얼마? 36%, 36.52% 이렇게 수익을 냈다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한국 BNC라는 종목입니다. 최근에 GLP-1 관련해서 주가가 굉장히 많이 올랐던 종목이죠.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1파 이후 눌림 11선 기법과는 다르게 5일선 기법을 적용해서 좀 추천을 드렸던 종목입니다. 3월 18일이면 이 네모나 박스 구간에서 추천드렸고요. 이때 추천드렸던 근거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5일선 기법 주가가 너무 올라가고 있어서 부담되는 자리이긴 합니다만 재료 좋고요. 매집봉 보이네요. 이거 우리 배웠던 거라서 이제 해석할 수 있어야 됩니다. 매집봉이 나왔고 주가가 한두 달 뒤에 거래대금 실리면서 추세 상승한다는 것은 5일선 기법 적용해서 충분히 수익 구간이 나올 수 있음을 의미하기 때문에 네모난 박스 구간에서 들어가서 우리가 고가 기준으로 30% 정도 되는 수익을 달성했다.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보시면 삼천당 제약 관련한 이슈입니다. 25% 정도 수익을 봤는데 3월 25일 자, 얼마 안 걸렸습니다. 지금 보시면 앞서 이런 매집봉도 보이는데 사실 이때는 대기 매수세가 좀 있었던 거 보면 매집봉이라고 봐도 되는데 일반 개인 투자자가 좀 껴있었던 것 같아요. 개인 투자자가 껴있었던 것 같고 이때 제가 추천드렸던 이유는 재료가 정말 좋은 게 나왔습니다. S급 재료다라고 판단이 들어서 추천을 드렸고 S급 재료는 곧 3파를 의미합니다. 자, 그러면 파동 논리로 봤을 때 1파 눌림, 2파 눌림, 3파까지 나올 수 있다는 거잖아요. 지금 1파 초입 구간이기 때문에 우리가 충분히 3파 먹을 수 있다라고 생각해서 제가 네모나 박스에 추천드렸고 다음날 보면 장대 항복 세우면서 엄청 많이 올랐습니다. 자, 그러면 이때 쓴 기법은 뭘까요? 제가 11선 기법, 1파 이후 눌림 기법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때 쓴 기법은 상한가 이후의 시가 기법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좀 오늘 내용을 정리해 드리자면
상한가 이후의 시가 기법, 5일선 기법, 1파 이후에 종가 훼손하지 않는 눌림목 기법, 11선 기법, 21선 기법, 다양한 기법들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제가 말씀드린 이 강의 내용만 숙지하시더라도 전문가 못지않게 차트 분석할 수 있고요. 단타 매매에서 큰 수익,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 전 이렇게 자신하고 있고, 저와 함께하고 싶으신 분들은 온앤오프 방송 매일 진행하니까요. 채널 끝까지 고정해 주시고 시청하신다면 앞으로 좋은 종목, 좋은 정보로 보답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